예,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추미애 대법원, 대법정, 법대를 점령을 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이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이재명의 이 사법적 범죄 혐의를 털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들을 막 처리를 하고, 이것은 그전부터 조기 대선 전부터 걱정이 되어왔던 일들이죠.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책이라도 제대로 하느냐? 정책은 완전히 젬병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우리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오늘 또 부동산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뒤집어졌습니다. 좌파가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더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죠. 문재인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실정을 했지만은 부동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부동산, 그것보다 또 통계 조작까지 했죠. 그거 감추려고. 근데 이재명 정권이 그거 비슷한 길을, 유사한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또 호도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오늘 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원래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이 투기 과열지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서울 21개 구,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또 했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DSR 그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가령 시가 15억에서 25억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잘라버리고 25억 원 추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금리도 주담대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을 시켜서 실소유자 중심의 전세 대란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아예 정지시켜버렸다. 시장을 죽여버렸다. 전세 난면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의 어설픈 주택 정책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봐왔듯이 오히려 이 대란을 일으켰죠. 전세 대란도 일으키고. 자,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통계 조작까지 했는데, 아파트값 조작 이런 걸 했는데, 또 그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강유정 용산 대변인이 또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강유정 황당한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 반응을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아니 그럼 정책 목표도 없이 뭐를 지향을 한다 이것도 없이 별걸 발표해놓고 반응을 보고 나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강유정이. 이재명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니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묻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고 이게 본인들의 뭐 정책이 잘 돼서 오른 것처럼 이렇게 또 포장을 하고 뭐 주식 이야기로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죠.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융 정책이 지금 변화를 하는, 그러니까는 긴축 정책, 미국의 긴축 정책을 종료하는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미국발 어떤 변수 때문에 이 주식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막 끌어올려서 오르는 것이죠. 자, 일순간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택에는 실력이 없는 거죠. 손쓸 방법이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다가 계속 하나씩 이렇게 정책을 벌써 3번째 내놨는데 지금 4개월 조금 지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전체를 밟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더 오히려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책에는 완전히 젬병이죠. 이재명 정권 이것뿐이 아니죠.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 전부 다른 정책은 전부 다 젬병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좀 사람도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 틀기 그리고 정치 보복 여기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털기 위해서 지금 가장 주력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입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시켜서 좌파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이재명 재판 속행 안 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법원에서 국회에서 자기들의 입법권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배임죄 같은 거 이런 것을 폐지를 해주면은 선거법 같은 걸 고쳐주고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아예 재판을 없애버리는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대법원을 장악을 해서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제 이 대법원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보통 국정감사 한 번 합니다. 그런데 두 번 한다 해서 오늘은 또 대법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 쳐들어갔는데 대법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열고 이걸 하고 나서 아예 대법원을 한 바퀴 둘러보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사법부 권위의 상징인 대법원 법대까지 올랐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법대. 제 사진을 보여드리죠. 많이 보시면 저것입니다. 저것. 14명의 대법관들이 있고 전원 합의체할 때 그때 12명이 이렇게 판결을 했죠. 바로 저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상징적인 대법원 대법정 법대입니다. 저길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이상한 발언 많이 했던 갓 국회에 들어온 최혁진인가요? 이런 자들이 저기를 완전히 훑고 다녔습니다. 대법정 법대까지 갔는데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대법정의 법대는 사법부 권위의 상징이죠. 거기에 입법부 사람들이 이재명 지키려고 조희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기를 가서 휘젓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재명 상고심 사건 재판 기록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유죄 취집하기 놓은 거.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로그 기록을 내놔라. 과연 대법관들이 그 사건을 다 살펴봤는지 보겠다. 로그 기록 내놔라. 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는 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기를 왜 들어갑니까? 좀. 자, 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 노릇을 하고 있죠. 김용민은 저기 이제 다 다녀온 후에 그 현장을 다 다녀오고 나서 그 대법원장실까지 막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관 수가 정원될 경우에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에 자기들 이제 늘리려고 하죠. 대법원을 정축해야 하는지 또는 이전해야 하는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등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확인해야지 입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법원 척의 안내로 원활하게 잘 진행했다. 순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기 간다고 하니까 한 바퀴 돌아본다고 하니까는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당황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막 돌아본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안내를 해야죠. 자, 그런 상황인데 대법원 척의 안내로 원활하게 잘 진행했다. 그리고 사무실을 언제 이 대법관이 자기들이 이 대법관을 대폭 놀려서 이재명이 임명권을 막 행사해서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을 넣도록 하려고 지금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죠. 20일쯤인가 뭐 대법관 늘리는 그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자기들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면서 그러면은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 법원을 어떻게 더 정축을 해야 되는지 옮겨야 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자기들이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그것까지 합니까? 그냥 대법원 안에 가서 그 대법원 깔아뭉개고 사법부보다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 이재명이 이야기했죠. 뭐 권력 서열, 뭐 선출된 권력 어쩌고 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쳐들어가 놓고는 무슨 마치 이 대법원을 정축해야 되는지 이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야지 입법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유린을 하고 있죠. 그 전에 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 방은 그렇게 넓냐? 75평이나 되느냐?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까지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실도 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집무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둘러봤다. 대법관 집무실까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도 같이 갔는데 박지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법관 방이 75평으로 엄청나다고 알려졌지만 가서 보니 부속실, 자료열람실, 재판연구관이 모두 같이 있었다. 75평 안에. 국정원장 방보다 훨씬 못했다. 또 이런 말까지 지금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75평 대법원장이 혼자 다 쓰는 것처럼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는 가보니까 그건 아니네. 여러 명이 같이 쓰네. 내 국정원장 출신인데 나 국정원장 방보다 못하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쳐들어갔다 오고 나서. 자, 국민의힘은 이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 자체를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 의원은 아니 법원을 압박을 하면서 대법원, 소법정, 대법정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안내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압박에 못 이겨서 했다. 압박이 못 이겨서 했다. 법원 행정처장 조대엽 행정처장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둘러보겠다. 안내하시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법원을 억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죠. 또 조배숙 의원도 사법부에 치욕을 남겼다. 대법원 청사를 휘젓고 다니면서 예상 관련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기가 차죠. 사실은 대법관을 정원을 해서 입맛에 맞는 판결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전초전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만행이다. 이거 만행입니다. 만행을 규탄한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이 불법적이라고 하고 이 국감 파행 오늘 하루 국감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저는 저기서 이제 퇴장을 해버린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검증한다고 하지만 이 목적은 결국 이재명 재판 무죄 만들기고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다. 사법 해체 작업이다. 현장 검증을 제재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무산됐다. 대법원도 압박이 못 이겨서 대법정, 소법정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 열어줬습니다. 안 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 그러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또 이 법사위원들이 또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대법원까지 왔으니까 대법원장이 이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대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저렇게 휘젓고 다니고 저기는 원래 이제 대법관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는 곳이죠. 저기서 사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 안에 가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건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법정이다. 법대. 오늘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도 나와서 인사말도 하고 마무리 답변을 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저께처럼 막 자기들끼리 이석을 못하도록 앉혀놓고 막 몰아치려고 또 했는데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대법원까지 오셨으니까는 밥이나 먹으세요. 근데 점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